자, 이제 1부에서 중요한 원칙들은 다 다뤘죠. 그럼 이제 2부에서는 그 중요한 원칙들에 따라서 즐기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마나 어떻게 즐기게 하면 좋을까? 이 방침도 체크하고 동일하게 가면 돼요. 좋은 책일지라도 하루 종일 책만 보고 있으면은 부모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야, 그렇게 책만 읽고 공부는 언제 할 거냐? 숙제는 하고 책을 봐라. 책만 보지 말고 나가서도 좀 놀아라. 눈 나빠진다. 바른 자세로 봐라. 밥 먹으면서 책 보지 마라. 뭐 이런 얘기 나옵니다. 즉 책만 읽으면 아무래도 상관없다가 아니에요. 게임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된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원칙, 같이 하면 좋다. 이 같이 하면 좋다가 왜 좋냐면은 부모 자식 간의 공통의 화제가 생깁니다. 아이가 아빠와 같이 모험을 한 기억을 가지게 돼요. 저는 굉장히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왜냐면 딸아이랑 같이 이제 2인 협력하는 게임을 했는데, 아이가 이거 굉장히 지난 뒤에도 아빠랑 이런 거를 했던 게 너무 좋은 기억은 남아있다라고 종종 얘기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하는 거는 부모 아이에게 둘 다 좋다. 다음, 5인 돼서 하면 좋다. 이게 지금 게임 자체가 금지면 아까 말한 대로 애들이 게임 안 하는 게 아니고 숨어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허용되는 상황이면은 보는 데서 하게 돼요. 그래서 가능하다고 하면은 타블렛으로 게임하게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러면은 작은 핸드폰을 하고 있을 때는 아무리 부모가 별 생각 없이 옆에 쳐다봐도 아이 입장에서는 감시한다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근데 타블렛처럼 큰 화면일 경우에는 지나가다가 슬쩍슬쩍 봐도 별 이제 감각이 없어. 그리고 이제 같이 옆에서 한 화면을 보면서 뭐 하고 있냐, 어떻게 하고 있냐라고 물어볼 때 아이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 없이 답변을 하고 같이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같은 게임을 하게 할 거라면은 가급적 타블렛 혹은 TV로 하게 하는 거를 추천드린다. 다음에 짬짬이보다는 할 때 확실하게 시간을 주는 쪽이 좋다. 글을 읽는다고 칠 때 매일 5분씩 읽는다라고 해서는 복잡하고 깊이가 있는 책을 읽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게임도 마찬가지예요. 짧은 5분 동안에만 할 수 있는 게임으로 선택지가 줄어든다라고 하면은 게임에 큰 맥락이 있고 복잡한 이야기가 구성되어 있고 고민을 해가지고 자기만의 해결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게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그냥 뻔하고 쉽게 결과를 볼 수 있는 게임들만 하게 되기 때문에 저는 시간을 들여서 제대로 할 수 있는 게임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걸 오히려 추천드리고 싶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하게 되면은 하는 날과 안 하는 날을 아예 확실히 구분할 수 있게 돼서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월요일, 수요일, 토요일에는 게임을 하게 하고 다른 날에는 아예 전자기기를 못 쓰게 해서 구분을 확실하게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아이 입장에서는 기왕 할 거면은 자투리 시간에 잠깐 하는 게임보다는 좀 더 본인이 집중해서 할 수 있는 게임 위주로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 다음, 의견을 나누면 좋다. 요거는 부모 입장에서는 사실 조금 정성이 들어가긴 해. 그래도 요거를 하실 수 있으면 했으면 한다. 이게 뭐 엄청나게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아까 말한 대로 리포트 기능이 있는 게임이라고 하면은 그거를 이제 잠깐 쳐다보면서 오늘 이 정도 한 것 같은데 무슨 진전이 있었냐, 아니면 어떤 난관이 있었냐, 아니면 그 난관을 어떻게 해결했냐, 즉 도전과 난관의 해결 과정으로 물어본다라고 하면은 아이는 굉장히 신이 나서 그걸 얘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 입장에서도 아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문제 해결 과정도 볼 수 있고 아이의 발달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게임이 다 재밌진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 게임은 재미없어서 안 한다 라고 하면은 그 게임은 왜 재미없냐, 이 게임은 왜 재미있냐 라고 얘기하는 것도 논리적으로 자기 주장을 얘기하는 학습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게임을 사달라고 하면은 바로 사주진 않고 이 게임 왜 사야 되는지 저한테 설명을 해보라고 하고요. 그 게임을 설치하기 전에 영상도 같이 보고 이 권장 기준에 맞는지 확인을 하고 이 과정을 몇 번 하다 보면 아이가 좋은 게임의 기준을 스스로 학습하게 된다. 다음, 즐길 게임이 다양하면 좋다. 간단히 얘기하면 책장에 이것만 꽂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된 독서를 기대하면은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게임도 제대로 즐기기를 원한다면은 게임 책장에 다양한 게임들이 꽂혀 있어서 그 중에 아이가 취향에 맞는 게임을 취사 선택할 수 있는 상황까지는 가져야 된다. 그리고 그 라이브러리에 게임이 많이 있으면 좋은 점이 뭐냐면은 아이 입장에서는 자기의 시간은 한정돼 있는데 게임은 많이 있어. 그렇게 되면 이 게임들을 본인이 능동적으로 비교하고 판단합니다. 이 중에 내가 가장 즐기기 좋은 게임은 뭘까? 그렇다면 그 이유는 뭘까? 이런 것들을 알아서 고민하는데 선택지가 없으면 그런 고민을 하지 않아요. 아이한테 동화책도 여러 가지 꽂아놓고 그 중에 얘는 과학을 좋아하는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것처럼 게임도 여러 가지 꽂아놓고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면 좋다. 정리하자면은 도번이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제가 볼 때. 왜냐면 아까 말한 대로 선택지가 있어야지만 아이 입장에서 본인이 주체적으로 나는 그 여러 게임 중에서 이 게임을 골라서 이 게임을 즐겨라고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선택지가 없으면은 스마트폰에 있는 친구들이 다 하는 무료 게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3부 실제 사례, 실제로 해보면은 예외 사항들이 많이 발생하죠. 이 예외 사항에 대한 얘기들을 해보겠습니다. 실제 있었던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아이가.
다른 사람은 계속 이겼어요. 저는 게임을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요. 이럴 경우에는 부모 입장에서 뭐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나? 네. 그럴 경우에 제가 해준 대답은 다음 같은 게임 이긴 거 좋아하지 마라. 잘한 게 아니다. 내가 기분 좋으라고 적당히 이길 만한 사람만 붙여준 거다. 왜냐면은 실제 게임들은 플레이어의 수준을 맞춰가지고 적당히 흥미를 잃지 않을 정도로 실력이 비슷한 사람들을 매칭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잘한다라고 하는 착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이가 나는 게임을 잘하니까 게임을 굉장히 몰두해가지고 뭐 유튜버처럼 뭐 대단한 사람이 돼야지라고 하는 착각을 잠깐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알고리즘에 따라서 그렇게 된 거니 착각하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해줄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또 어려운 질문들이 있어요. 출석 체크만 좀 할게요. 이거 대부분의 게임들, 온라인 게임들은 매일 들어오거나 특정 시간에 들어오면 뭐 드려요 같은 거를 수시로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게임 하는 날과 안 하는 날이 구분되어 있잖아요. 네. 게임 안 하는 날에도 아빠 출석 체크만 할게요. 이건 게임 하는 거 아니잖아요. 출석 보상만 좀 챙길게요. 라고 하는 얘기를 했던 경우가 있어요. 제 답은 이제 출석 체크하려고 게임하지 마라. 출석 체크 요구하는 게임은 좋은 게임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 게임은 내가 원할 때 하고 원하지 않을 때 안 할 수 있어야 된다. 제가 제일 중요시한 건 게임 내 보상보다 현실 생활을 충실했을 때 보상을 더 크게 준다. 말로만 끝나면 안 되기 때문에 뭘 했냐면은 게임 내 출석 체크가 아니라 현실에서 태권도장을 얼마나 잘 다녔는가, 숙제를 놓치지 않고 얼마나 잘했는가라고 하는 스탬프를 넣어서 그걸 일정 이상 잘하면은 출석 체크로 얻을 수 없을 수준의 비싼 아이템을 그냥 사줬습니다. 제 기억에 맞으면 한 5만 원 정도 했던 아이템이었는데 뭐 가차는 아니었고 바로 살 수 있는 건데 그건 출석 체크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받을 수 없는 상품이에요. 이렇게 해서 아이한테 한 두어 번 학습을 시키니까 더 이상 출석 체크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추가 보상으로 문제집을 학원을 다 풀었다라던가 태권도에서 뭐 어느 단을 따왔다 라고 할 때는 보상을 더 줘서 현실 생활에 충실하게 하는 게 게임 안에서 짜잘한 출석 보상 받으러 다니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이구나라는 거를 학습시켰습니다. 이거는 부모 입장에서는 한 번쯤 겪게 되는 일이에요. 거기에서 돈 5만 원 아끼려다가 아이가 부모 몰래 이불 안에서 출석 도장 찍는 걸 보게 된다. 다음, 뽑기 상자 사고 싶어요. 이거 굉장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가차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거 이제 게임 쪽 잘 모르시는 부모님들을 위해서 얘기하자고 하면은 이거를 확률형 아이템이라고 해서 게임 내에서 쓰는 아이템인데 돈을 주고 산다고 해서 반드시 그게 나오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나오기 때문에 몇 번을 사야지만 그게 나오는지 알 수 없는 아이템입니다. 그림에 보시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아이가 뽑기 상자를 사고 싶다고 했을 때 돈을 주고 사는데 결과물이 확실하지 않은 물건은 그런 거를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어른이 되고 나서 해라. 너 거기에 지금 몇 프로 확률로 이게 나오고 이거는 무슨 의미라고 써 있는 거 다 이해할 수 있냐? 라고 물어보시면 당연히 이해 못합니다. 해외에서도 미성년자는 이런 걸 못하게끔 하는 법안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인 만큼 부모 입장에서는 뽑기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절대 하지 않게 해줍니다. 대신에 앞에 거랑 이어져서 뽑기 상자를 형식으로 사려고 하면은 1,000원인데 뽑기 상자를 거치지 않고 바로 살려고 하면 5만 원이야.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도 저는 아까 말한 대로 현실 생활에 충실히 한 경우에 그냥 5만 원짜리를 바로 사줍니다. 애초에 무료 뽑기 유도를 하는 게임 자체를 피하는 게 제일 좋긴 합니다. 한데 이제 아이가 이 게임을 너무 좋아한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런 경우에도 저는 뽑기는 굉장히 좋지 않다라고 학습을 시킵니다. 다음, 이름을 입력하세요. 요거 별거 아니에요. 어른 입장에서는 이게 뭐가 문제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린아이 입장에서는 이름 입력하세요라고 하면은 몇 학년 몇 반 누구라고 적습니다. 당연히 온라인상에서는 자기 개인정보를 공개하면 안 되는 게 기본이기 때문에 이거 입력하라고 할 때는 분명히 가짜 이름 넣으라고 알려주셔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떤 게임을 처음 한다라고 하게 됐을 때 부모님 입장에서 아까 말한 대로 옆에서 한번 쳐다보시고 게임에서 한번 져보시는 검증 과정을 거치시길 권장드립니다. 게임의 가입 과정 어떻게 되나? 그 다음에 게임에서 한번 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나? 여기까지는 한번 체크해 보시기를 권한다. 보통 한 5분 정도면 되거든요. 네, 그렇죠. 5분도 안 걸릴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채팅이랑 음성 채팅이 있는 게임을 못하게 한다라고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아이 입장에서 언제 채팅이나 음성 대화가 있는 게임 해도 되나요? 라고 하는 질문이 나왔어요. 질문은 문제가 없지. 근데 거기다 대고 그냥 하지 마! 라고 하는 거는 또 아니죠. 이제 언제 허용해야 되나? 그냥 단순히 뭐 12세, 15세, 18세 뭐 이런 식으로 나이로 잘라야 되나? 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그렇지 않고요.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저는 이제 아이 교육할 때 깨달았던 원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지 말라고 하는 금지나 허용의 기준은 어른이 하는 거랑 사실 비슷하게 하면 된다 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른들도 그렇게 하잖아 라고 하는 걸로 비교적 납득을 쉽게 시킬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게임에서 음성 채팅이나 대화를 하게 해주는 기준은 면허 방식으로 했습니다. 왜냐면은 음성 채팅이기 때문에 나쁜 말이나 욕설을 이제 그렇지
그렇지 않은 말과 구분하고 바른 말로만 문장을 네가 할 수 있는지를 증명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은 네가 바르고 고운 말로 나는 왜 채팅과 음성 채팅이 있는 게임을 해도 되는지 아빠에게 설명하는 글을 A4지 반장 분량으로 써서 보여줘라. 그게 맞춤법 다 맞고 바르고 고운 말로 되어 있으면은 자격이 된다고 생각하고 하게 해줄게. 또 네가 나쁜 말을 들을 가능성도 있지만 반대로 다른 사람이 너의 이제 엉터리 말을 듣거나 네가 말하는 이상한 말을 들어야 되는 위험에 놓일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너도 옳은 의견을 밝힐 수 있는 수준이 됐을 때 하게 해주겠다. 라고 하시고 면허로 제안을 했더니 납득을 했어요. 뭐 겪어보셨을 거예요. 다들 이제 그 나이 때 아이라고 하면 이제 뭐 유튜브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이상한 말을 많이 씁니다. 근데 그게 나쁜 말인지조차 몰라요. 그래서 글을 써보라고 하면은 그런 말들을 섞어서 씁니다. 태연하게. 그때 지적해주면은 이게 그런 말이었어요? 그럼 이제 저는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기 때문에 네가 아직 게임 채팅이나 음성 채팅을 하면 안 돼. 그럼 이제 이 아이가 바로 납득을 하고 한동안 다시 절치부침을 해서 바르고 고운 말을 연습을 해서 시험을 다시 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자기 의견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서론, 본론, 결론 해가지고 15줄 정도 쓰는 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한 2학년 때부터 간혹 도전하다가 한 1, 2학년 때는 본인이 이제 터무니없다라고 생각해가지고 내가 수준이 되면 재도전해야지라고 해가지고 한 4학년쯤에 재도전했다가 또 안 되고 5학년쯤 돼가지고 이 정도면 논리적인 글쓰기이고 바르고 고운 말 썼고 이상한 인터넷 용어가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고 실수로라도 이 정도면 인정해줄게. 5학년 때 이걸 통과했습니다. 제가 보기에 중요한 기준은 뭐냐면은 이 말이 문제가 있는 말이고 학교나 부모님 앞에서 공적인 영역에서 써야 되는 말과 그렇지 않은 말을 확실히 구분하고 그게 트레이닝이 되어 있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면허라는 거야. 운전면허도 발급된 다음에 신호위반 많이 하고 음주운전하면 취소되잖아요. 영구적인 허락이 아니라 네가 또 어딘가에서 계속 나쁜 말을 쓴다던가 아니면은 뭐 온라인상에서 이상한 행동을 한다던가 라고 하면 언제든지 취소될 수 있다 라고 하는 점 분명히 밝혀야 됩니다. 그래야지 아이가 이게 언제든 취소될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행실을 신중하게 합니다. 다음 친구 요청이 왔어요. 이것도 이제 자주 물어보게 됩니다. 왜냐면 온라인 게임 두세 번만 하면은 바로 이런 일을 겪게 되거든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저는 모르는 사람의 친구 요청은 무조건 거절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친구는 누구랑 하란 말이에요? 라고 하면은 온라인 게임에서 친구 맺을 수 있는 사람은 현실에서 알고 있는 사람만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학교 친구 또는 친척 아이 정도만 된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모르는 사람이 친구가 돼가지고 불쾌하거나 나쁜 행동을 했을 때 친구 차단 외에는 제재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아까 말한 대로 아이는 이미 불쾌하거나 이상한 경험을 한 뒤에요. 현실에서 알고 있는 학교 친구나 친척 아이라고 하면은 그쪽 부모한테 항의를 할 수도 있는 거고 학교에다가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이 문제를 공론화해서 해결할 수가 있어. 근데 온라인상의 사람이 그런 일을 했다고 하면 할 방법이 없어. 그럼 여기서 질문이 하나 더 생겨요. 친구들하고 길드나 커뮤니티 같은 데 들어가고 싶다고 얘기를 해요. 길드나 커뮤니티는 한두 명은 알고 있는 사람인데 나머지는 모르는 사람인 경우가 돼버리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학교 친구들하고 따로 커뮤니티를 만들어라 라고 하는 식으로 저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실제로 학교 같은 반 친구들하고만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대화를 나누고 그거를 이제 좀 봤더니 거기서는 얌전하게 대화를 나누더라고요. 물론 이제 뭐 초등학생들의 대화니까 뭐 이래저래 뭐 맞춤법을 만든다던가 그런 건 아니지만 적어도 뭐 갑자기 이상한 대화들 욕설이 오가거나 이상한 요구를 하거나 이상한 제안을 하는 그런 대화는 적어도 오가지 않는다. 자, 이렇게 됐고 긴 내용 달려왔는데 질문 받는 거는 제 땡큐입니다. 그래서 추천 게임에 달려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추천 게임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음번 편에서 소개를 드리겠지만 부모 입장에서 항상 게임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혹은 아이가 잠깐 좀 같이 해달라고 하면 잠깐 꼈다가 빠지는 거기 때문에 애초에 그 앞뒤 맥락을 전혀 몰라도 간단한 조작으로 잠깐 같이 했다가 빠져도 문제 없는 게임이 추천 게임에 해당한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게임들을 실제로 몇 개 찾아서 소개해드리려고 한다. 글쎄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심하게 할 때는 거의 하루 종일 하긴 해요. 하루 종일이라고 해서 덥담 먹고 막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게임 안 하는 날과 하는 날이 있잖아요. 게임 안 하는 날은 공부도 덜 하고 게임 하는 날은 공부도 더 많이 하게 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게임 시간을 조금 줄이는 식으로 하고 근데 아이 입장에서는 공부를 많이 해야지 게임을 더 즐길 수 있다라고 하는 인센티브로 작동하기 때문에 받아들입니다. 보통 이제 2시간 정도 하고 1시간 정도 쉬는 식으로 하게 하고 있고요. 두세 사이클 돌아가는 경우는 있는데 그럼 이제 쉬는 시간에 아이는 뭐 그냥 쉴 때도 있지만 보통 대개 경우에는 책을 보거나 그렇게 하긴 해요. 유튜브를 보거나 처음에는 게임 안 하는 날이라고 했었어요. 원래는 게임 안 하는 날이라고 했더니 게임 안 하는 날을 정하는 순간 컴퓨터를 하고 TV를 보고 유튜브를 보게 돼요. 게임보다는 재미없지만 책보다는 재미있는 무언가가 중간에 많이 있어. 그래서 저희는 이거의 테마를 바꿨어요. 전자기기를 안 하는 날로 바꿨기 때문에 저희는 쉬는 시간에는 전자기기를 안 한다가 쉰다의 의미입니다. 정 유튜브가 보고 싶어? 그럼 너 게임하는 시간에 유튜브를 봐 라고 하면 유튜브 안 봐요.
그럴 거면 나는 게임을 하지 라든지 아니 게임하다가 정 막히면은 이제 유튜브를 보거나 그럴 수 있는데 이게 라이브러리거든요. 다른 이제 그런 전자 엔터테인먼트 여러 가지 중에 게임 라이브러리도 있지만 저희 집에 영화 라이브러리도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뭐 넷플릭스나 왓챠에 뭐 재밌는 애니메이션이 많이 있는데 게임 끝나고 나서 이걸 보고 싶어요 같은 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전자기기 쓰는 날에 해라 라고 하면은 뭐 오늘은 게임 말고 영화를 보고 싶어요. 오케이. 근데 게임 안 하는 날에 영화를 보고 싶어요? 그거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출석 보상 때문에 했을 때는 확실하게 일부러 티를 내려고 2번 정도 5만원짜리 아이템을 사준 적이 있어요. 그 다음부터는 아이가 학습이 되고 나니까 이제 더 이상 출석에 흥미를 잃었어. 그래서 이제 큰 문제가 되지 않고 그 다음부터 이제 고민하게 된 거는 아까 말한 대로 라이브러리의 문제예요. 왜냐면 게임을 한두 개 하고 났더니 더 이상 할 게 없는 상황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넉넉하게 게임을 계속 찾아다니면서 채워주는 거. 아동용 게임을 굉장히 싸요. 제가 생각하는 추천 게임들은 가격이 굉장히 싸. 제 기준에서는. 왜냐하면은 대부분이 최신 게임이 아니고 아동들이 즐길 만한 가족용 게임이라고 포지션이 되어 있는 거는 그 부모가 부담 없이 사주라고 가격이 기본적으로 싸. 3만 원을 넘지 않아. 대개의 경우에는. 심지어는 몇천 원짜리도 있어. 그럼 그거 3, 4개 사도 한 달에 5만 원 나가지 않아요. 그럼 저희는 게임 산 가격하고 책 산 가격이 비슷하게 되는 원칙 같은 거를 정했어요. 예를 들면 너 게임 사고 싶어? 라고 하면은 비슷한 금액의 책을 다 읽을 것. 그러면 이제 책을 열심히 봤잖아. 그럼 나 이제 게임도 해도 되고 사. 이런 식으로 현실하고 게임하고 밸런스를 갖출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일단은 그 고치고 싶었던 포인트가 뭐냐면은 부모 몰래 네. 친구들하고 나쁜 말을 쓸 수는 있다는 거는 저는 그냥 오히려 허용했어요. 인정했어요. 정확히 얘기하면. 완전히 빵프로 아이가 정말로 그런 말을 입에도 담지 않는다. 혹은 그런 단어가 뭔지도 모른다는 거는 영원히는 어차피 불가능해. 구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게 된다기 때문에 제가 보이거나 부모가 알거나 선생님이 있는 공적 공간에서 그러지만 않았으면 저는 그렇게 터치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아까 면허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이지. 얘가 굉장히 화가 났을 때 동생한테 나쁜 말 쓴 적이 있어. 그래서 일주일 정도 면허를 취소한 적은 있습니다. 너 운전면허 똑같다. 운전면허도 면허 취소가 있지만 일정 기간 정지가 있다. 내가 정지하겠다.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 2번 그런 적이 있었죠. 다 2번이네요. 그렇죠. 왜냐면 그 정도 하고 나면은 이제 알아서 잘 행동이 교정이 됩니다. 의외로. 알겠습니다. 네. 이 정도인 것 같아요. 네, 뭐 오케이. 추가로 뭐 질문이 있으신 분들 댓글 달아주시면 다음 영상에 네. 추가로 그래서 또 다음 편에는 그 실제로 부모 입장에서는 앱 사용하는 거나 아니면 게임할 때 환경 설정 어떻게 해주냐 시스템 환경 설정 그거 부분이랑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요구 조건들을 다 갖춘 정말 괜찮은 게임들 추천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입학을 앞둔 예비 학부모님들 입장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입니다. 네,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아, 왜 웃으세요? 진지하다고요. 네, 끝. 네.